자,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무역 전쟁이 뭐냐 두드려 맞고 있죠. 근데 중국도 지금 EU가 갑자기 확전을 해가지고 더 좀 피곤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중국은 뭐 어떻게 대항을 좀 해야 되잖아요. 결국엔 항복할지언정. 사실 중요한 건 중국이 어떻게 항복하냐의 문제거든요.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무조건 항복이 아니려면 뭐라도 하려면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전쟁할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어깨동무 하는 거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자기하고 싸우는데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다른 친구는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EU하고 손을 좀 잡으려고. EU도 지금 싸우고 있고, 보아하니까 EU가 3천억 달러를 쏘는 거 보니까, 야, 얘도 진짜 미국한테 열받았나 보다 해서 중국이 살짝 다가갑니다. 우리 이래 된 거 손잡고 미국을 때려잡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시진핑이 글로벌 CEO 모임 이런 데 가지고 유럽계 CEO를 앉혀놓고, 중국은 미국한테 반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도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손을 잡자라고 했더니 중국이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하면 지금 트럼프하고 EU하고 싸우니까 자기가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무역을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한번 EU하고 더 우리하고 잘해보자라고 하면 EU도 그래 좋아라고 할 줄 알았는데 EU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사실 미국 입장에 더 가깝다. 막말로 중국 애들이 미국 것만 뺏겼어, 우리 것도 뺏겼잖아. 그죠?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 적이야. 다 적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EU까지 이렇게 되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EU랑 뭔가 동맹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래도 우리 뭔가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합의를 하나 합니다. 그 합의가 뭐냐면 WTO가 있는데, WTO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달러 세상을 더 굳건히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좀 중국같이 신생으로 들어오는 애들한테 좀 특혜를 줘요. 특혜국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중국이 미국에 차 파는 데는 관세가 5%. 근데 미국 차가 중국에 들어가면 관세가 20%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 미국은 차를 오랫동안 만들어 경쟁력이 있지만 중국은 이제 만드는데 똑같이 하면 그게 게임이 안 된다. 어떻게 김연아랑 나랑 똑같은 걸 할 수 있겠니? 라고 해가지고 차별을 좀 주고, 그게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어요. 트럼프가 이걸 갖고 지랄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많이 크긴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최혜국 대우를 내려놓든가 아니면 그걸 좀 낮추든지 하는 걸 고민하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중국이 EU까지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걸 하나를 양보한 거지. 거기에는 지금 중국이 설마 그냥 미국한테 흑자를 많이 본다고 때려 맞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패권 같은 것도 달려있고, 그리고 중국 제조 2025가 타겟이 되고 있다. 근데 중국 제조 2025는 그겁니다. 중국의 제조업을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원금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시장에 나와 정정당 폐화하게 싸움을 해야지 왜 정부가 지원금을 줘가지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냐 이거거든요. EU도 이거는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폐허냐, 그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원금을 정식이든 비정식으로 주는 거를 포기해라 라는 겁니다. 이건 EU와 미국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건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다 2016년에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국영기업들이 과잉 생산을 해도 다 그냥 나라 돈으로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나오는 거야. 돈 벌 생각은 없고 예산 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국 입장에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나자빠지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울며 겨자 먹고 계속 줬는데, 그래서 이제 기왕 이래 된 거 그냥 크게 한번 세계 첨단 제조업의 70%를 중국에서 만들어보자. 꿈이 컸던 게 중국 제조 2025인데 그것들이 미국 보수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심기를 건드린 거죠.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이제 다 헤쳐먹으려고 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인민일보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잘해보자고 했는데 언론에서 하도 크게 떠들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EU가 지금 놀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자 그 정도 수준이었다. 무슨 그래서 언론들이 하도 이제 설레발을 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중국 언론을 욕을 해요. 아니 우리 그냥 잘해보자는 거지 뭐 우리가 언제 다 헤쳐먹겠냐고. 아니라고. 그냥 기자들이 글을 쓰다 보니까 애국심에 좀 오바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언론들은 참 문제네 이거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약간 술술 빼는 거죠. 중국 보통 이 정도 되면 미국하고 중국 이렇게 싸우면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 미친놈 뭐 개돼지 말 난리 나야 되잖아요. 트럼프 욕 한마디도 안 합니다. 중국 잡지에서 트럼프 욕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특히 메이저들은 뭐 신화통신이나 관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중국 제조 2025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하지 꼭 그 단어 쓰지 마. 오히려 단속하고. 왜겠습니까? 트럼프 열받게 해봐야 자기만 피곤하다는 거 알거든.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 욕을 하나 트럼프 욕을 하고 있죠, 오히려. 시진핑 오히려 피해자처럼 됐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중국이 사실 참 이게 덩치 하나 믿고 그리고 초반에 들어올 때 최애국 대우 몇 개 받은 거 가지고 참 쉽게 돈 벌었구나. 근데 이제는 본 게임에 들어간다. 이제는 봐주겠다는 나라가 거의 없구나. 그래서 중국은 이제 좀 쉽지 않을 이제는 이제 진짜 진검승부로 이제 훈련이 아니라 실전에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전은 수출보다 내수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7월 중순에 중국하고 EU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실무진 회의에서 나온 게 이 정도니까 그 정상회담 전에 뭐 어떻게든 뭔가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EU까지랑 싸우면은 미국도 버거운데, 그래서 EU한테 나는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건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지금 시장은 뭘 보면 되느냐라고 하면 딱 위안화, 그리고 중국 금융주. 그러니까 금융주가 왜 중요하겠어요? 중국이 지금 은행들이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기업들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부도나면 금융주들이 어떻게 돼요? 돈이 떼이잖아요. 그죠? 그 우려가 생기잖아. 그럼 금융주가 지금 박살나 있거든요. 요게 돌아오느냐. 위안화가 지금 최근에 보면 계속 절하됐잖아요. 이게 좀 안정화되느냐. 그리고 중국 기업 중에 미국한테 콕 찍혀가지고 되게 고생했던 GT 주가. 오늘도 좀 올랐지만 어제는 상한가 같습니다. 중국은 10%가 상한가거든요. 왜 그랬냐? 오전 11시가 걔네들은 이제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때 이강 중앙은행장이, 인민은행장이 위안화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위안화가 6.7을 뚫으면 인민은행이 나설 거라는 생각을 그냥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 얘기 나오니까 6.7을 딱 뚫으니까 딱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오니까 다른 것들이 다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냐?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고 이것들을 지켜봐야 된다. 위안화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 금융주 섹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GT 어떻게 되는지 요거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켓 이슈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역 전쟁은 결국 중국이 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중국이 어떻게 항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논개처럼 다 죽어버립시다 하고 망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논개를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냥 물귀신 작전으로 가든지. 그래도 욕심을 피웠지만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기 이제 이렇게 뭔가 내수를 키우는 이런 쪽으로 좀 아름답게 끝날 것이냐.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2차 대전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뭐 독일이 패망하고 일본이 패망한 기정사실인데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나눌 것인가.
승전국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래서 중국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포기하고 어디까지는 내가 죽어도 지켜야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짱보는 엄청 돌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일단은 벌써부터 주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되면 중국이 어찌 보면 처음으로 경기 침체다운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대응하는 방법이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기업들이 빚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는 돈 별로 없어가지고 까딱하면 이제 부도율이 급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서 내수부양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뒷돈을 주든 정식으로 지원을 하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원금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 조작이고 그게 공정무역이 아니다. 누군 뒤에서 봐주고 누구는 그냥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미국은 이건 포기는 안 할 겁니다. 미국은 그냥 미국하고 EU 그러니까 주로 미국이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정부가 뒤에서 조작질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기업은 안 되게 놔두고 세파를 돋게 해야지 왜 고름을 안 짜고 자꾸 붕대를 감고 있느냐. 정부가 나와가지고 중국이 경쟁력이 없는데 정부가 뒤에서 뒷돈을 대주니 그걸로 버텨가지고 돈 벌 생각이 없는 애들이 미국의 일자리와 기술들을 훔쳐가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미국은 이 부분은 포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원금을 못 주면 어떻게 도움을 주겠어요? 금리 인하하겠죠. 지원금을 안 주면 이자 비용이라도 좀 줄여줘야 되니까. 아니면 유동성을 풀어서 대출을 받아서 유동성 위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당장 하려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위안화가 자꾸 절하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위안화 절하가 기정사실이 되면 또 예전처럼 홍콩에서 돈 빌려가지고 홍콩에다 달러로 위안화 대출 받아가지고 돌리는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에다가 베팅해가지고 글로벌 하이에나들이 물어뜯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답이 없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해서 1조 달러 날려먹었던 거 1년 만에 중국은 그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용인하지 않는 그 위안화 절하를 많이 가져가면 위안화는 또 중국은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왜 후사자들이 힘이 없으면 이제 하이에나들이 무리로 와가지고 슬슬 노리잖아요. 이제 한참 건강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이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 미국하고 뭔가 제대로를 협의하지 못하고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하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보조금을 좀 주다가 미국하고 계속 싸워가지고 합의가 계속 안 되고 이 냄새 맡은 하이에나들이 홍콩에서 이제 침을 질질 흘리게 만들면 그걸 제대로 제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중국의 첫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잘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빨리 개관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빚이 전부인지 그림자 군용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빚들 나는 한 100억 정도면 버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400억이야. 그럼 답이 없잖아요. 미리 빨리 파악을 해야 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협상에서 여기까지는 양보하고 뭐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또 중국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요즘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중국이 뭐 8을 좋아해서 어떻게든 GDP 성장률 8을 맞췄다는데 이제는 5단위로 나올 거라는 게 팽배합니다. 6도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던 좀비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그 회화채 부도율이 작년 전체 80%예요. 절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뭐 작년보다 많아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인데 이 또 부도난 기업들을 보니까 2016년 같은 경우는 국영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그냥 뭐 2009년에 무조건 투자해가지고 지었던 철강 회사들 이런 데였는데 이제는 일반 회사들이 그냥 넘어가게 한마디로 경기가 진짜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비 기업들이 쓰러진 거였는데 그 쓰러질 만한 애들이 쓰러졌는데 이제는 그냥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도율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의에도 중국 투자 신중히 고려하고 저라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6월 달에 중국이 자본시장도 개방하고 수입도 더 늘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쏠쏠한 어떻게 보면 블룸버그 기사의 제목대로라면 거부하기 힘든 안을 제출했는데 미국 트럼프가 냄새를 맡은 거죠. 얘네들이 이러는 거 보니까 상황이 졸라 힘든 모양이네. 그러면 좀 더 받아야겠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돈을 법니다. 그죠? 보통 이 정도 되면 내가 한 500만 원 뜯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600을 준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500 달라고 했는데 600 땡큐.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 봐라. 600? 야, 그럼 1000을 불러야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2차 때 얘기하다가 갑자기 뒤집은 거예요. 야, 더 내놔, 더. 보아하니까 낼 돈도 있고 뭔가 많이 급한 모양인데 이번에 임자 만났다고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중국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거. 딴 애는 진짜, 그래, 금융시장도 개방한다고 그러고, 뭐 어떡하라고. 뭐, 되는 건데,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 표정을 읽은 거죠. 이것들 눈 흔들리는 것 봐라, 저거. 그래서 지금 중국의 항복이 더 중요해졌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중국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위안화 절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절하되는 건 미국이 용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절하되면 안 됩니다. 왜? 미국은 뭘 원해요? 약달러를 원하는데 위안화 약해지면 위안화가 달러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위안화가 전체 이머징에다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OITP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들은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만 해주지 그 정도 것까지만 일단 중국이 하고 절하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그 사이에 빨리 부채 규모 파악하고 살릴 거 살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포기할 거 포기하고 열어줄 거 열어주고 내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중국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외로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죠. 왜? 중국이 걸기해가지고 다 해먹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때려줘가지고 문을 열었잖아요. 우리라고 들어가지 말란 법은 없지. 그죠? 그리고 미국이 해먹을 게 많겠어? 우리가 해먹을 게 많겠어? 당연히 우리가 해먹을 게 많지. 그죠? 그리고 위안화가 어느 정도 절상이 되면, 절상으로 가게 되면, 변동 자율, 지금 고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위안화가 약하지만 강세 쪽으로 간다면, 적어도 그 위안화 절하에 대한 외환 유출 압박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거잖아. 중국 입장에서는 큰 한숨 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원화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 원화 강해지는 게 뭐라고요? 투심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막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의외로 무역 전쟁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양면성을 갖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싸움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무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지금 이제 때려 맞는 건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제 고점이 왔는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어서 미국 뭐 2009년부터 지금까지 9년을 올랐는데 떨어질 때 안 됐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어느 제독의 말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싸우다 죽을 것이다. 허나 그날이 오늘은 아니다. 이게 7년 동안
46번의 전투를 100% 승전한 장군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한 말이죠. 물론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물론 말이 맞춘 것도 있는데요. 이순신 대박이죠. 인류 역사상 인류의 배가 생긴 이후로 46전 46승은 이순신밖에 없습니다. 세계 해전사 일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명하기 전에,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꽤 많아졌죠. 뭐 이젠 방탄소년단까지. 옛날에는 이순신이 의외로 왜 모든 해군 사관학교 교과서에는 이순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냥 교과서입니다. 그냥 우리 뭐 하면 뭐 장사진을 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장사진이 이순신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장사진이 먼저 하객진은 아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요. 근데 하객진이 이순신만 했을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일본이 딱 이렇게 하니까 하객진은 거 알아본다니까요. 알아봤어요. 근데 왜 들어가면 동그랗게 포기될 것 같은데 일본은 미쳤다고 왜 들어왔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바다가 있는데 조선 배들이 뒤로 후퇴하면서 유인을 해가지고, 유인하는 것도 알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냥 일본 배들이 빠르니까 그냥 가서 조져버리려고. 딱 들어오니까 하객진을 딱 만들었어. 동그랗게 포위를 하려고. 그리고 왜군은 조총이 있었지만 우리한테 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포를 쏘려는 거 일본 애들은 봐볼까?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왜 들어가가지고 왜 다 죽었을까? 한산대첩 이럴 때 보면 우리 배는 기습만 나잖아요. 한 척도 안 내려앉잖아. 근데 이순신 대박인 게 뭐냐면요. 일단 일본 애들 들어온 이유가, 예전에 포라는 게 한번 팡 쏘고 나면 거기다가 또 이게 넣어가지고 화약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불 붙여가지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때쯤 오면 일단 쏘면 잘 안 맞아. 이 바다가 출렁출렁 하는데, 당시에 뭐 안경도 없이 이렇게 봐가지고 쏴가지고 몇 대나 맞겠어. 그죠? 그러니까 맞을 놈들은 맞는 거고, 살아남은 애들이 졸라게 빨리 가가지고 그냥 이순신 배에 올라타서 목을 베면 끝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로 밀어붙이면, 일본은 자기들은 속도가 되니까 그걸 믿고 간 거고, 얘네들은 칼이잖아요. 얘네들은 수군이 아니야. 육군이 배를 타고 있을 뿐이에요. 스페인하고 똑같았거든요. 배를 딱 붙여가지고 사다리를 걸쳐놓고 넘어가가지고 칼로 죽이는 거를. 우리처럼 이렇게 대포 쏘는 게 아니고. 근데 결과는 아시잖아요. 박살났어요. 왜겠습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쐈는데, 한 번 쏘고 다시 쏘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걸 알고 일본 애들이 정말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판옥선이라고 밑에 배가 판판하잖아요. 돌아요, 이렇게. 포가 왼쪽에만 있습니까?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전 시간이 안 드는 거예요. 배를 돌려가지고 쏴버리면 일본이 생각했던 재장전 시간보다 훨씬 빨리 포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왔다고 이제 가판 위에 올라와 있는데 대포가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이 하나 대단한 게, 원래 포랑이 퐁 이렇게 가잖아요. 절대 못 맞춥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흔들리고 얘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건 2차 대전에서도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조선시대에 그걸 한다고? 그게 아니라 다가오잖아요. 이미 배를 돌려다가 장전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직렬로 보고 쏜 거예요. 바로 옆으로 때린 겁니다. 포물선이 아니고 직구를 날렸는데, 직구를 날리면 진짜 가까워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재장전 하는 줄 알고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가오니까 얘가 배가 획 돌더니 핑 쏘니까 다 허걱하는 거죠. 그래서 한산대첩 그게 가능했고, 장사진은 뭐냐면,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그냥 얘가, 일본 배들은 뭐라고요? 올라타잖아요. 근데 이거 올라탈 수가 없잖아. 위에 다 압정이 박혀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저거 뭐요?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냥, 얘네 좀 튼튼한 나무라 가지고 그냥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제 길이 생기잖아요. 어떤 애가 그 부딪히려고 들어오니까 피할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피하다 보면 길이 생기니까 그 사이로 배들이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길게 일렬로. 그래서 긴 뱀의 형태다. 장사진이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다 가까이 있을 거 아니야. 일본 애들은 이제 흥분한 거지, 이제. 올라가서 다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역시 직사로 바로 쏴버리는. 그리고 양쪽에 다 있잖아요. 배 돌릴 필요도 없네. 평평평평. 박박박박. 이렇게. 그게 보면 참 전술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준. 그래서 이순신이 대단하다는데 알면 알수록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산대첩 이후로 도요토미가 조선 수군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토의 일본군들이 이게 조선 반도의 일본군들이 보급이 끊겨가지고 굶어서 전투력을 상실합니다.